이름은 강희순이고요. 저의 직업은 정원 해설사를 전주에서 하고 있고요. 전주의 정원사이고 또 전주에서 원예 치료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음 치유나 친구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록 정원사를 뽑았어요. 전주가 정원도시를 선포하고 가면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정원에는 그냥 나무만 심었을 때는 사람이 필요 없는데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면 거기에는 이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초록정원사를 올해까지 6기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1기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원사를 양성을 해서 정원사 양성하고 또 이듬해 역량 강화라는 심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는 이제 각자의 역량에 맞는 걸로 또 이제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저같이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정원 디자인 작가, 정원 유지관리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배출이 되는데 저는 정원 해설사를 선택하게 된 거죠. 정원산업박람회예요. 그래서 지금 정원산업박람회가 4번째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게 전주만의 유일한 경쟁력이 뭐냐면 다른 도시는 정원박람회인데 전주는 정원산업박람회. 전시회를 통하여서 시민들도 알게 하고 산업들이 서로 교류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가장 특색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주에 있는 그런 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린다는 게 1등으로 꼽고 싶습니다. 식물들이 많이 훼손되고 없어지고 도난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해설을 할 때나 대상자들을 데리고 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민들도 정원에 대한 문화나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 지금은 와서 꽃 이름을 듣고 그 다음에 이 꽃에 관련된 식생을 설명을 하고 할 때 많이 위로받고 치유받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정원사나 정원해설사를 하면서 이제 버려진 땅, 짜투리 조각당이 있으면 그냥 안 보아지는 거죠. 이곳에 한 평방미터, 가로 세로 1m만 있어도 탄소가 4kg나 없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 있는 정원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가서 뽑고 정리가 안 되고 훼손되어 있는 거면 다시 경계석을 놓기도 하고 어디를 가나 정원주의 마음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게 변화된 습관이죠. 먼저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단순하게 정원을 사랑하는 걸 떠나서 전주가 왜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는가를 먼저 알아서 시민들한테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전주가 이래서 정원이 꼭 필요하구나를 알리는 그런 뭐랄까 사명감, 소명의식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과거에는 대구가 우리나라가 가장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대구를 데프리카라고도 불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대구를 찍고 있을 정도로 도심 열성이 심한 데가 전주고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도시가 전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주가 정원도시를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멘트, 아스팔트, 인도블럭을 있는 곳을 까고 흙을 채우고 나무를 채우고 생태를 조성을 해서 도심 열성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그리고 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같이 가기 위해 정원도시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원은요, 다른 도시는 그냥 정원을 보여주기식, 정원을 위한 정원 이건데 전주는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같이 항상 가미를 해요. 저는 그래서 해마다 정원산업 박람회 때 전주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정원 투어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올 한 해에 우리 정원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정원의 마당을 우리가 선정을 해요. 1등부터 3등까지. 대상을 대동상이라고 하고요. 금상을 올고등상이라고 하고요. 3등을 풍류상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전주의 전통, 전주의 가치거든요. 대동, 올고등, 풍류, 창시. 전주의 가치를 상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해서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해서 그 공모전을 한 정원들이 이제 이렇게 도는데, 그 정원을 보여줄 때나 그리고 전주의 시민들이 정원을 만들 때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만들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또 1회부터 4회까지 작가들의 초청 작가나 시민 작가들 공모전을 해서 정원을 만들어서 정원도 또 상을 줘요. 거기도 똑같이. 그래서 그 정원이 서신동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선우승보에도 있고, 월드컵에 작년 올해 거 작가 정원이 있는데, 그 작가 정원을 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전주의 정원은 특색이 있구나. 어떤 특색이 있냐면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정원에 집어넣어줘요. 올해 그 정원 작가, 시민 작가들 공모전이 있었는데 3개의 공모를 뽑아요. 내가 말했죠? 대동, 올고등, 창신을 뽑는다고, 풍류를 뽑는다고. 그런데 여기에 3등으로 당선된 작가들이 우석대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원의 이름이 뭐냐면 대동의 정신을 담은 채터링이라는 정원이에요. 채터링의 뜻이 뭐냐면 새들이 조자조자 되는 소리를 채터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대동의 정신을 담은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주가 옛날에는 전라도의 수도였어요. 후대째 때는. 그래서 전라도의 수도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나라에서 중심 수도의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전주가 떠나는 전주가 되었대요. 근데 젊은 대학생인 저희들이 다시 돌아오는 대동의 가치, 대동의 정신을 담은 전주를 만들고 싶은데 뭘로 하고 싶냐? 정원으로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정원에, 전주의 정원의 문화를 다 집어넣어서 그 디자인을 했는데, 다 그 한옥에 표현하는 문에 한옥에 문창살을 집어넣어서 살랑살랑 바람이 안 돼 있으면 들어오는 문창살을 집어넣고요. 또 바닥에는 걸어다니는 것을 그 한옥의 빗살 모양으로 해가지고 바닥 걸어다니는 모양을 다 집어넣어서 밑에는 수생식물을 심고 위에는 계절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만든 그 정원이 3등을 차지했는데, 저는 그 마음을 담아서는 1등으로 보고 싶을 정도로 추천하고 싶은 정원이기도 합니다. 전주가 이제 어느 날부터 너무 뜨거운 도시가 되어서 정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주에는 이런 식물이 특색이야 하고 심었어, 몇 년 전에. 근데 갑자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뜨거워지고, 또 작년보다 또 더 뜨거워지고, 작년보다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심은 식생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들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뜨거운 아이들, 뜨거움을 견디는 아이들, 도식 열성을 견디는 아이들. 이게 어떤 아이들이냐? 이제 그라스유, 이 사막에서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전주에서 견뎌지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드라이 가든, 건조 정원에도 맞는 정원으로 정원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만의 특색을 고집하는 것보다 전주의 기후와 전주의 문화를 같이 섞은 정원을 만드는 게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주의 정원이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를 포용하고 여러의 문화를 같이 혼합하는 정원의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요즘에 정원의 계절별로 특색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계절을 이기는 정원을 만든다. 이게 요즘에 달라진 정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초록정원사들이 지금 6기까지 계속 배출이 돼서 400명이 다 되는 정원사들이 배출이 되었고요. 그 중에 정원 작가가 12명이 나왔어요.
저희 같은 정원 해설사가 9명 나왔고요. 그 유지관리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전문가들도 양성을 하지만 계속 정원이 좋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권역별로 봉사활동 동아리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스를 개발했잖아요. 문화가 있는 정원 산책 이렇게 해서 경기정부터 최명희 그리고 교동미술관 역사문화관을 거니는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걷다 보니 역사와 문화가 있는데 정원 산책길인데 정원이 좀 미흡해. 그래서 우리 초록 정원사들과 정원 작가들이 디자인을 해서 거기 최명희 문화관 앞에와 그리고 역사가 있는 저기 한옥마을 역사관을 정원을 싹 다 새로 만들고 있는 정원을 리뉴얼을 해서 거기에 정원이 푸짐하게 들어가서 같이 그 해설 코스로 연결하려고 정원을 6개 이상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치유 코스를 넣고 싶어요. 역사 문화 코스, 영화 드라마 코스 이런 게 아니고 한옥마을 코스 이런 게 아니고 전주에 많은 정원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치유의 코스를 넣고 싶어요. 정원 치유의 코스. 그래서 소리의 정원, 소리로 코스. 그 다음에 향기의 정원. 테마가 있는 치유의 코스. 그 다음에 산책으로 통하여서 마음과 위로와 힐링의 코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청각장애자를 위한 코스. 시각장애를 위하여 촉각의 정원 코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디자인이 있으면 컬러로서 이루하는 코스.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정원을 디자인하고 구상한다면 이러한 코스를 개발을 해서 다른 도시에 없는 정원 산책 코스를 만드는 게 나는 힘이 없어서 어렵지만 의견을 말하는 거지 뭐. 견디지 못하고 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 근데 인간도 존엄하지만 식물도 존엄해요. 식물도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식물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쳐버리는 풀 하나도 우리는 풀이라고 하고 잡초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그곳에서 지역화를 해요. 그곳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그곳에서 산소를 배출해줘.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지나치는 아이들이 우리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거를 계속 죽기까지 하면서 죽어요.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에 대한 존귀함, 자연에 대한 존엄성, 식물에 대한 이런 가치를 우리가 조금 더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자연은 그냥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얘네들이 견뎌내는 거다. 그리고 지나치면서 보면 잘 견뎌줘서 고마워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걔네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눈, 코, 입, 귀로 들어야 될 도심 열섬이나 미세먼지를 쫙 스크린처럼 차단해준다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전주의 시민들이 있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연이 있고 그렇게 노력하는 정원이 있다. 이걸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